경기도 내 핫 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 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은 방성환 경기도 의원 그리고 역시 정의우 취재 MC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 의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요즘에 농정위에서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농산 어촌이 경기도민에게 행복과 치유, 그다음에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많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게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기후위기 대응, AI 도입하는 경기도 농정인데요. 희유 씨 먼저 주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 중에 하나는 바로 농업 분야일 겁니다.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 무역, 관세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처해 있기도 한데요. 최근 여러 산업 분야에서 AI 도입이 활발해지며 농정 분야 역시 AI를 전략적으로 도입해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 방성환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앞서 주제 설명에서 농업 현장이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최일선에 있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이제 1년 내내 그 기후 위기, 네. 또 기후 위기로 해서 이제 병충해라든가 전염병 이런 부분이 많이 1년 내내 발생하고 있고 네. 아무래도 또 인력난 고령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평균 60보다 넘는 네. 그런 인력난들이 있었는데 이게 기후 위기가 참 예측 불가능하게 1년 내내 냉해부터 시작해서 폭우, 폭설, 폭염, 태풍 1년 내내 걱정이에요. 얼마 전에도 폭설이 습설이 내려가지고 많은 경기도의 화훼 농가라든가 이게 피해를 봤는데 네. 이런 부분이 이전에는 이제 예방하고 대처하는 사후적인 부분에 집중했었는데 이제는 좀 사전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해서 미리 대비해야 되는 이런 단계로 와서 AI의 필요성이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농업 현장에 AI 인공지능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건데 네. 설명 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내부 외부 변수가 많이 생겼어요. 네, 기후 위기도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전쟁이라든가 예. 무역 갈등 이런 부분이 농업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전 예측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사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처방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스템적인 게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면 인간의 두뇌가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거는 기계화가 됐고 그거 인공지능에 축적된 데이터를 이제 농업 현장에 접목하는 거죠. 접목하는 거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네. 분석 방법하고 그걸 이제 기계화에 접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아까 인력난을 해소하는 거고 또 병충해라든가 기후 이상들은 또 위성하고 함께 해서 그런 분석된 부분을 농가에 제공하고 농가들은 그걸 활용해서 미리 예측하고 또한 대비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처방하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례도 만들었고요. 예. 각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농업 약간 좀 조금 그렇죠?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농업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좀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시면 아까 왜 인력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력난인데 사람의 인력난을 어떻게 하면 덜을 수 있을까? 그러면 농업의 기계화. 우선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기계화가 필요하겠죠. 예. 인공지능이 탑재돼 그러면 드론이라든가 트랙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로봇.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 네. 또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분이 네. 우리 경기도에 AI국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 농업기술원이 우리 이제 농정국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그러면 큰 빅데이터 AI국에서 예. 많은 부분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수집된 농업 데이터 등을 또 분석해서 농가에 제공해주고 그럼 네. 농가에서 그거에 맞는 부분을 접목시키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전 예방과 사후 처방이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네. 푸드테크도 아까 말 AI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많이 할 때 그
음식 먹을 때 다양한 부분의 기술과 음식이 접목된 푸드테크라든가 그린바이오 이런 분야도 AI의 새로운 미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미래 먹거리 영역에도 AI가 들어간다. 대신 자원은 농산 어촌의 자원을 활용한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좀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이제 충분히 됐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그렇구나 이제 네, 충분히 네, 이해가 네, 되셨을 것 네. 같아요. 희우 씨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네, 앞서 의원님께서 AI를 이제 소프트웨어와 네. 하드웨어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이준배 과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현재 농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이상기상 등으로 농사 짓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AI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 현장에 도입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토마토 시설하우스에 활용되는 AI 시스템은 각종 센서로 수입된 데이터를 분석해 현재 햇볕 양이 이 정도이고 토마토가 어느 정도 익었으니 며칠 뒤에 몇 킬로그램이 수확된다는 예측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즉 AI가 출하 시기와 생산량 그리고 수확에 필요한 노동력을 계산하여 효율적인 농장 운영을 도와줍니다. 또한 돼지 출하를 위한 체중 측정도 AI 영상 분석 기술을 통해 정확한 체중 측정과 최적의 출하 시기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벼와 콩의 생육 상황도 인공위성에서 촬영된 영상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병해충 발생이나 생육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보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AI 로봇을 활용한 딸기 수확 등 여러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 AI 기술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현장에서 잘 적용됐는지 그리고 보완할 점은 그렇죠. 없는지 살피는 것이 또 사실 산업 현장에선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아직은 단순 AI 기술하고 전문 인력을 그냥 양성하는 측면도 아직은 중요해요. 근데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무엇보다도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전문 인력은. 그래서 우리 농정위에서 이번에 이제 예산 조례 만들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농업정책과 예산이라든가 농업기술원 예. 예산 그런 예산이 수립이 돼야 조직이 만들어지고 사업화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부서 간 연대가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그 우리 농정국 이외에 AI국이 있거든요. 네. 경기도에. AI국에서 종합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원,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농민으로 이어지는 이런 부서 간 연대, 농민과의 연대가 필요해서 피드백이 서로 간에 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경기도에는 AI국에 플랫폼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아까 예산, 사업, 조직 이런 분들이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플랫폼 기능을 하는 것들이 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우 씨 이번에 실제 농민의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네, 성남시 시설농업연합회 이병각 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특히 농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에너지 최적화를 통한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AI는 스마트팜의 냉난방과 관수 시스템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외부 기온과 작물 상태에 맞춰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만 정밀하게 투입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연료 사용과 전기료를 획기적으로 줄여 농가 경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여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완성하는 핵심입니다. 이와 더불어 AI는 기후 예측을 통해 저온이나 폭염 같은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해줍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정밀 방제로 농약과 비료, 오남용을 막아 토양과 수질 오염을 최소화하며 앞으로는 자율주행 농기계와 농업용 로봇을 통해 인력난 문제까지도 해결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AI가 생소할 수 있는 농민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궁금한데요. 네. 제 좀 주제넘게 말씀드리면 우선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농업도 직업이잖아요. 직업은 내가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결국은 생산하고 수익을 내려면 이제 AI나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대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인력난에 대한 부분도 보강하기 위해서는 네. AI가 필요하고 또 아까 얘기한 기후나 이런
외생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AI가 필요한데 내가 그전에 경험과 감에 의해서 난 하겠다. 그러면 직업적으로 뒤지는 거고 직업적으로 뒤진다는 거는 아까 수익 창출에서 뒤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 전환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컨설팅에 참여하고 아까 경기도가 마련한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직업적으로 AI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생산량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소비 많은 부분에 선순환 이익이 돌아온다라는 걸 내가 체감할 수 있고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관련해서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네, 지원 네. 전부 개정 조례안도 있어요. 지난해 대표 발의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시행 이후에 이제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네. 좀 그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경기도에 도시농업으로 등록된 그 분이 얼마 되신지 아세요? 등록된 분만 네, 등록된 분만 52만 명이 돼요. 52만 경기도 농민이 명이요? 농업 경영체 등록자가 28만에서 30만 정도 되는데 어. 52만이 도시농업 등록자의 아. 텃밭 이렇게 그분들이 가장 행복해 하시는 거죠. 텃밭을 가꾸면서 그런 도시의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내가 거기서 기르고 가꾸고 가족끼리 이웃끼리 나눠 먹는 그런 행복 바이러스를 갖다 주는 부분에 효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도시농부라 그래서 네네네. 그분들이 그래도 농업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번기에 그분들이 인력난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들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지금 세계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거든요. 그 공간이 텃밭뿐만 아니라 행복센터의 옥상이라든가 노인정 같은 데 짜투리 공간 이런 곳에서 텃밭 상자 등이 보급이 돼서 많은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행복 이야기 하셨는데 네, 네. 그런 맥락에서 치유 농업에도 관심이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으신 거죠? 네, 네, 그 네.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치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갈등 스트레스한테 우리가 노출이 돼 있는데 네. 과연 이게 정신병원 맨날 갈 수도 없고 네. 어떻게 치유할 거냐. 그래서 치유 농업사가 농산어촌의 자원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거죠. 아. 그럼 그 이수하는 과정에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주는 거를 치유 농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산림 치유도 있고 해양 치유도 있고 다양한데 우리 경기도에 살면서 근접해 있는 치유 휴양 마을에 그런 프로그램을 3주 내지 6개월 과정을 해서 그 농산어촌의 자원에서 아까 얘기하는 가족끼리 가거나 예. 개인끼리 가고 요즘에 또 ESG 경영에 예. S가 사회적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회적 책임을 할 때 회사에서 워크숍이라든가 공동체 활동을 같이 가는 거죠. 그럼 옛날에 총캉스 하듯이 예. 1박 2일 가서 교육도 받고 거기 농촌에서 체험 프로그램 하고 예. 거기서 난 걸 가지고 같이 삼겹살 구워 먹거나 예. 레크레이션 하면서 예. 강의하고 거기에 있는 이웃 어르신들하고 자매 결연도 맺고 올 때는 역사 문화 관광하는 이런 선순환의 치유 마을을 양성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치유 농업사란 전문가를 만들어서 그게 경기도의 농산어촌이 치유 플러스 행복까지 갖다 주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역시 제가 이제 치유 농업에 관한 전부 개정안을 예. 마련해서 조례 통과시켰는데요. 올해 예산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많은 그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예. 이 모든 게 사실 다 이제 농업과 연관이 그렇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관련 조례들을 발의하시면서 느끼신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느낀 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이 전통 농업도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전통 농업은 쌀이나 물고기 잡는 거에서 이제 기능화 고급화로 가는 거고 우리가 행복 그다음에 치유 이런 부분은 반려동식물, 네. 도시농업, 체험 치유 이런 부분은 아까 행복과 치유를 가져다 주는 거. 네. 아까 말씀드린 푸드테크라든가 그린바이오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래 먹거리 이런 부분 중에서 경기도 농산어촌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교통도 좋고 자원도 풍부하고 또 해양이나 산림까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치유 체험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기도에서 프로그래머하고 인력 양성하고 예산 투입하고 이런 부분이 함께 어우러지면 이제 앞으로는 보통
그 경기도민들도 주변에서 이렇게 농산어촌을 이용해서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좋은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조례가 거기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랜만에 이제 저희 시선공감을 찾아주신 만큼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이 지난해 3월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을 했고 또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제 주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들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임시 버스터미널에서 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 상인분들도 장사를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 이제 문제점들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해소가 되면서 다시 개장을 해서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이용객이 SRT라든가 많이 줄긴 했어도 우리 야탑의 버스터미널은 전국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상가도 번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안에 그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다시 복구가 돼서 다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버스터미널의 재개장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렇죠.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플랫폼 기능의 회복 내지 보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플랫폼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역전이 역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복합 문화 시설과 함께 어울려서 또 그 극장이라든가 이런 거와 함께 어우러지는 시설로 거기가 재탄생되고 있거든요. 또 주변에 야탁 광장이라든가 성남공원과 어우러져서 휴게 공간으로까지 함께 어우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오셨다가 쇼핑도 하고 휴식도 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구경거리도 제공되는 그래서 하나의 상권으로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예산이라든가 성남시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우러져서 지금 많은 정상화되고 있어서 지금 공원 정비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어우러져서 다시 재탄생되고 있어요. 많이 한번 오세요.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제가 지난달에 갔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야탐역에 갔었는데 부르시지 그랬어요. 주변이 좀 뭔가 예전보다 훨씬 더 활기를 띠는 그렇죠.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사실은. 지금은 이제 공원 공사를 해서 그런데 그게 네. 공사가 끝나면 재단장돼서 아주 네. 쾌적하고 유쾌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의정활동 계획도 좀 들어볼까요? 네, 뭐 늘 똑같이 농정위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 제가 항상 농산어촌이라고 그랬는데 경기도의 농산어촌이 우리에게 먹거리의 안정과 질 좋은 거를 제공도 하지만 전통농업이 이제는 도시농업과 함께 어우러지는 또 소비와 생산이 어우러지는 또 4차 산업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치유농업, 미래 푸드테크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농산어촌이 돼서 이거를 다루는 농정위가 의원님들 일심 단결해서 그런 부분을 개척하기 위해서 조례 만들고 예산 수립하고 조직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정비가 돼서 이제 그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이랑 사업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4년간 했던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 더 좋은 프로그램과 내용으로 그 도민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그런 농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벌써 3월 달이 됐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앞으로 건강 조심하시고 또 정치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로 뛰지만 또 봐주시는 도민들이 있고 시민들이 있어야 힘나서 더 열심히 하고 문제 있을 수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아니면 여러 가지 농정위원장으로서 더 새롭게 열심히 뛰는 그런 도의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성환 경기도의원 그리고 정의우 취재 MC와 함께했습니다.